1999년 11월 13일 오후 2시 무렵, 일본 나고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여성은 수확한 감을 선물로 주기 위해 이웃인 미나코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집이 있을 줄 알았던 미나코는 잠시 자리를 비웠는지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지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잡이를 돌려봤는데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자고 있나? 라고 생각하며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간 지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망해 있는 미나코였죠. 같은 직장에서 만나 함께 일하며 가까워진 사토루와 미나코는 1995년 7월에 결혼해 2살 아들을 두며 가정을 꾸린 부부였습니다. 미나코가 육아 때문에 잠시 일을 그만두긴 했지만 사토루가 더 열심히 일해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차도 사는 등 형편도 좋아져 그들은 별다른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미나코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며 모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1999년 11월 13일 토요일이었지만 부동산 영업을 했던 사토루는 오전 9시경 출근 때문에 집을 나왔습니다. 미나코는 2살 된 아들과 함께 남편을 배웅한 뒤 방으로 돌아와 3층에 사는 지인에게 전화해 차 열쇠가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녀는 차 범퍼를 긁어버리는 사고 때문에 수리를 맡기로 했는데 지인의 남편이 도색을 해주기로 약속해 혹시 차 열쇠가 필요한지 물어본 것이었죠. 주말이라 아직 남편이 자고 있다는 지인의 말에 그녀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9시 반 무렵 택배가 왔지만 그녀는 잠시 자리를 비웠는지 없었기에 택배기사는 부재표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10시 무렵에도 그녀는 집에 없었는지 지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11시 10분에 동네 소아과에 아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11시 40분 무렵. 차 범퍼를 도색하고 있던 지인의 남편과 인사를 나눈 그녀는 그대로 2층의 집으로 들어갔죠. 이때까지도 별다른 전조나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무렵 미나코의 이웃은 그녀의 집에서 옷장이 움직이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났고 잠시 뒤 누군가 계단을 빠르게 내려가는 발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감을 주러 갔던 지인에 의해 미나코는 사망한 채 발견됐죠.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린 지인은 곧바로 911에 신고하고 3층에 사는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몰랐던 이웃은 미나코의 남편 사토루에게 아내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고 전화했죠. 직장에 있던 그는 이 전화를 받았을 때 그저 아내가 몸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지 누군가에게 살해됐으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을 때 온 전화를 받고 나서야 아내가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동네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살인사건에 경찰 역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현관 왼쪽에 위치한 부엌 입구에 쓰러져 있던 미나코의 손에는 방어은이 있었고 혈흔은 부엌과 세면장을 거쳐 현관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흔적으로 보아 범인은 흉기로 그녀를 공격해 목에 치명상을 입힌 뒤 세면장에서 손을 씻고 도주한 듯 보였죠. 집 안에서 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엌 테이블 뒤에는 미나코의 2살 된 장남이 보조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범인은 장남에게 별다른 해코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인의 목표는 처음부터 미나코로 한정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으로 보아 원한에 의한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녀와 남편의 경우 누구에게도 원한을 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모든 지인들의 공통적인 진술이었습니다. 훗날 현장을 확인했던 남편 사토루는 그날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TV 앞 코타츠에는 불어난 컵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들이 아침에 남긴 된장국이 놓여 있었죠. 우리 집은 안에서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당일 오전에 택배 부재표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택배 기사가 왔다고 생각해 반사적으로 문을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현관 앞에는 처음 보는 유산균 음료가 쏟아져 있었고 그 팩은 아들이 앉아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범인이 가져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가 말했던 유산균 음료는 제조 번호를 확인한 결과 현장으로부터 약 35km 떨어진 가게에서 판매된 걸로 확인됐지만 누가 언제 구매했는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음료 팩이 부엌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은 미나코가 범인을 안으로 들였다는 말이고 그 뒤 범행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범인은 그녀를 공격해 살해했고 세면장에서 손을 씻은 뒤 도주했습니다. 현장, 특히 현관에 남은 혈흔이 피해자의 것이 아닌 제3자, 즉 범인의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경찰은 범인이 몸싸움 중 다쳤다는 것을 알아냈죠. 이건 제 생각이지만 미나코의 손에서 방어운이 발견됐을 뿐 현장에는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은 없었기에 범인이 실수로 자기 손에 상처를 입혔을지도 모릅니다. 흉기를 위 그림과 같이 사용하다 손을 다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또한 범인은 현관에 남은 혈흔을 밟고 지나가 족적을 남기는 어수룩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아 범인은 이러한 범행의 경험이 없는 초짜일 가능성이 높았죠. DNA 감정 결과 범인은 40대에서 50대 여성, 혈액형은 B형으로 굽이 높은 한국산 여성화를 신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추정 시간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인 오전 11시 40분부터 발견됐던 오후 2시 사이. 앞선 이웃들의 증언과 유장에 남은 음식의 소화 상태로 보아 그녀는 오후 1시 무렵에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마 이웃이 들었다는 1시에 누군가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소리는 범인이 낸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범인은 상처가 깊었는지 도주하는 동안 계속 피를 흘렸습니다. 그 흔적은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이나우 공원까지 이어졌죠. 공원 안에 있는 수도가에서 한 번 더 피를 닦은 뒤 동쪽으로 향하는 작은 혈흔 자국을 남긴 것을 끝으로 더 이상 범인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날 공원까지 이동하는 길목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를 보았던 2명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범인이 분홍색 상의를 입었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위아래 모두 검은색이라 증언해 다른 점이 있었지만 그들이 설명한 인상착의는 같은 인물을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했죠. 40대 중반의 여성이 한 손을 잡듯이 누르고 있었다고 설명한 목격자들.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범인의 몽타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범행 후 이동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공원까지 걸어왔던 점, 역이나 정류장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유동 인구가 적은 골목을 지나 공원까지 간 것 때문에 범인이 인근 주민일지 모른다고 생각한 경찰은 공원과 현장 인근을 돌아다녔지만 주민들 중에는 몽타주와 일치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많은 단서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죠.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러 추측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웃에 살았던 같은 성씨의 다른 주민을 노린 범행이다. 미나코의 어머니가 암에 좋다며 무허가 음료를 판매하다 체포됐는데 당시 피해를 보았던 이들 중 한 명이 복수한 것이다. 이 밖에도 여러 추측이 있었지만 무엇 하나 확인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21년이 지난 2021년 3월에 당시 옆집에 살았던 이웃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처음 보는 여성과 대화를 하던 미나코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자기의 가방으로 문이 닫히지 않도록 막고 있던 외판원으로 보였던 여성은 난처해하는 미나코와 한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여성이 범인의 몽타주와 닮았다고 했던 이웃의 증언이 있었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터라 당시 인근을 돌아다녔던 외판원을 찾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범인을 잡는다면 현장에 서게 하고 싶다라며 당시 집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사토루. 지금도 그 집의 달력은 1999년 11월 13일에 멈춰 있습니다. 그의 멈춰 있는 시간이 언젠가는 흐르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